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 이 대표랑 호남 내려갈 때 버스 같이 탔죠? 네,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탔는데 그 내려가는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 대표가 많이 불쾌했다. 일단 그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미 전남 순천에 내려와가지고요. 그 순천 안에서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예. 비공개된 자리에 있었던 저와 이준석 대표의 그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물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받고 진지하고 또 심각한 그런 분위기였던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이동형의 촉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이 대표가 부재시에 입당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검찰 검사 때 그 했던 몸에 밴 습속대로 하신 거 아닌가. 긴급하게 압수수색 하실 때처럼 긴급하게 기습 입당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결정을 했으면 주변의 어떤 예의나 주변의 정황이나 사정이나 이런 거는 별로 고려치 않고 그냥 쓱 들어가신 것 같아요. 쓱. 예. 그런데 지금 이 대표가 당대표 산하 대선 후보 검증단을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단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 중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 이게 저는 검증단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07년 대선에서 검증단을 했고 그 당시에도 했었죠. 검증단 단장이 검찰 출신이 하셨죠. 안강민 중수부장인가요? 전 중수부장 이분이 하셨는데 그때 오전 오후에 걸쳐서 오전에는 이명박 후보였나요? 그다음에 오후에 박근혜 후보 이렇게 굉장히 세게 한 200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대선에서 물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실제 도움이 됐는가 그리고 이후에 그 당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봤을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태세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한 걸로 알아요. 그 이준석 대표 당대표 선거 때 그 강원도 일정에 쫙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준석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김진태 검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검증단을 한번 단장으로서 해보자라고 하는 의중이 실려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위험하다. 아니 그런데 5.18 모독 발언한 적도 있고 정강훈 목사 등등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한 적도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겠어요? 예, 저는 극복 잘 안 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 의중에 따라서 날카로운 질문이나 날카로운 검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주는 정치적 효과는 태극기 부대와의 친연성을 태극기 부대를 아직 못 끊어냈다. 아무리 김진태 의원이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망토 두르고 연단에 오르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또 다른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김진태를 임명은 결국은 안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액션 차원에서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검증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라든지 예를 들면 미래 전략이라든지 이런데 김진태 전 의원을 기용한다 그러면 방금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네, 의원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한 게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검찰 출신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 쪽에 가 있거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어떤 검증단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제 현재 원외지만 검찰 출신이고 이런 분을 좀 기용을 해보는 게 어떻냐 지금 운을 띄워놓은 거고요. 이걸 임명할지 안 할지는 결국 이준석 대표의 뜻에 달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검증을 꼭 검찰 출신이 해야 되는지는 근본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관계 파악 이런 거 좀 잘하니까요. 근데 검증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변호사는 여든 야든 마이너스다 만들면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굳이 필요한가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의 논리는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네거티브에 대한 반응도 할 수 방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당내 경선에서의 네거티브 수위에 대해서도 좀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자는 논리인데
글쎄요, 뭐 그 민주당의 원팀 협약식 이런 거 보더라도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럼요. 네, 후보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기 때문에 제 생각에 사실 검증단이 됐든 뭐 네거티브 방어단이 됐든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검증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장 외에서 후보들끼리 안 싸울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싸울 그런데다가 또 이심송심 당 대표한테도 이심송심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제 검증단의 불공정 논란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검증단장을 왜 그 사람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 왜 나한테는 이런 질문 하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검증위원 구성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자중 질환의 소재가 예. 된다. 근데 어쨌든 이 대표가 부재시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입당식 할 때 뭐 15분을 기다리게 했다. 이 대표가 윤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당에서 기획한 봉사활동 그 예비 후보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여기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저는 사실 최재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으니까 네. 저희 최재형 후보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재형 후보는 원래 오늘 출마 선언식 굉장히 중요한 뭐 빅이벤트죠. 예. 최재형 후보 입장에서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참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예. 그래도 당에서 하는 행사고 좀 힘을 실어야겠다라고 해서 후보 와이프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윤 전 총장 오늘 지금 공개된 일정 보면 사실 대단한 일정은 없어요. 예. 뭐 비공개로 뭐 사람들 리크루팅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일정이라면은 사실 저는 특히 입당할 때 노이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에 뭐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걸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도 최재형 후보처럼 만일 아내분이 여기 갔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뭐 그랬으면 더 행사가 어떻게 뭐 흥행하고 뭐 아, 좋았겠죠. 이거 네. 뭐 모든 관심이 글로 쏠렸겠네요. 신 스틸러죠, 신 스틸러. 예. 뭐 지금 YTN에서 여당 대선 후보 토론합니다만은 뭐 아무도 안 봤을 것 같네요. 아, 이거 시청률 엄청 높았을 그런 일이 겁니다.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으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후보 이제 그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였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색깔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반문이라든지 정권 교체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놨고 예. 뭐 구체적인 오늘 공약들이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특히 좀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후보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출마 선언문을 사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저도 출마 선언문 막 밤새서 같이 쓰고 그랬는데 예. 결국 후보 본인이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썼어요. 그럴 거였으면 저는 왜 밤을 샜나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그럴 정도로 본인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어떤 고뇌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런 결단이나 본인의 평소 생각을 담담하게 잘 풀어낸 출마 선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과의 질문 답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 어떤 질문에 있어서는 네. 공부가 부족해서 답변할 수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도 이런 거 한두 번은 겸손이고 솔직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끝나고 말씀을 드린 게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모범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거에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설익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성급하게 말을 뱉었다가 이게 오히려 좀 악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신중한 성격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사석에서 출마 선언 준비하면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지르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중하다. 너무 신중했다. 네. 그 윤석열 후보는 너무 안 신중해서 문제고 최재형 후보는 너무 신중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당장 준비 안 됐는데 왜 출마 선언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장식 변호사? 저는 준비 안 된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 그 예상 답변이 예상 출제 문제들이 다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굉장히 확고한
굉장히 확고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출마 선언문하고 질의응답까지 제가 다 읽어보면서 저 느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아 소명론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여러 차례 언급하셨어요. 예, 나라가 무너져서 나왔다. 근데 이게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온 정확한 출마의 그 이유가 될는지는 이거는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건 출마 선언문에 귀족 노조부터 시작해서 노조에 대한 굉장히 악감정, 노조가 청년 일자리 다 뺏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께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 조금 넘습니다. 10% 조금 넘는 노조가 어떻게 나라를 다 말아먹습니까? 저는 이건 사실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듣고요. 아니 그건 뭐 신장식 그 변호사야 정의당 출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뭐 최재형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니까. 아니 그래도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최재형, 윤희숙 다 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네. 노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적대감은 아니고요. 이게 뭐 그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사실은 정규직 그 노동 구조의 이중화를 만들고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예. 예. 예, 시장심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예. 그 사진 오늘 사진 공개 누가 결정했는지 저는 꼭 묻고 싶어요. 그 사진을 딱 보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사진들도 있는데 딱 하나 있죠. 애국가 사장 예. 완창하면서 예. 국회 경례하는 거. 예. 저는 뭐 사실 뭐 그 춘향가를 완창을 하든 뭐 수군가를 완창을 하든 그거엔 관계가 없는데 예. 세상에 그런 사진을 바깥으로 냈다. 60대 70대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나는 꼰대다 선언용 사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네. 캠프가 미스 아니냐. 지금 많이 지적받고 있거든요. 그 안하니만 못했다. 그 사진은. 아니 뭐 보기에 따라서 또 뭐 좋잖아요. 뭐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 있으니까. 천 변호사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국기 강화식 하강식 때 가다가 말고 다 서가지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다 예. 가다 말고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예. 세대인데 예. 그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가 교련하고 목총 들고 예. 고등학생들도 그러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그 수도 사진 있죠. 하나에서 확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또 반복하고 모르겠습니까? 20, 30대 2340 젊은 분들은 글쎄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쩍벌남 뭐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리도리. 그래서 이미지 컨설턴트에게 어떤 조언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나가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과거에 뭐 DJ도 그럼요. 네.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최 전 원장은 제가 오늘 기자 문답 보고 그리고 YTN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걸 봤더니 물론 뭐 아직 정치 초년생이니까 여의도 문법은 모를 수 있고 다만 이 단답형으로 대답이 다 끝났거든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직접 최재형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분이 어떤 사상과 정치색을 갖고 있는지 좀 오래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단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한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신비주의 전략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봤을 때 후보의 생각을 알고 뭐 비전은 어떤지 뭐 사상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를 알고 투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재형 후보한테 너무 이렇게 정제하시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 자체가 또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특히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불닭볶음면 같은 후보고 저희 최재형 후보 약간 평양냉면 같은 후보예요. 그래서 평양냉면. 슴슴. 네,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후보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매력에 빠져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아쉬운 거는 사실은 말도 길게 하고 어느 정도 좀 구설수에도 오르고 해야 언론의 주목에도 나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1일 1 뭐 구설수다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1일 1 구설수는 좀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일주일 1 구설수 정도는 필요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발언하시라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감한 발언. 그 최저임금은 범죄다.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이런 발언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우리 뭐 당연히 최저임금 너무 급격히 올려서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지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 맞죠? 그게 범죄입니까? 아니 뭐 범죄라고 할 수도 있죠. 일자리 없으면 판사들은 안 되는 이게 건데. 유죄냐 무죄냐를 보고 검사 네. 출신은 기소냐 안 기소냐 뭐 이걸로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최재형 후보가 판사 티를 빨리 벗었다.
여의도 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지지율이 탁 더블을 찍으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네. 다시 정체예요. 네. 뭐 캠프도 나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독점하고 있죠. 또 입당하신 직후고 또 컨벤션 효과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당분간은 스포트라이트 가져갈 거고 저희로서는 뭐 차근차근 뭐 평양냉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불닭볶음면 느낌 내려고 막 이상한 다대기 섞고 이러면 원래 매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길게 보고 차근차근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매력과 품격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불닭이라는 건 알겠는데 최재형 후보가 슴슴한 평양냉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오늘 그 출마 선언문 쭉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 다 무너졌고 그 공교육 무너져 갖고 우리 학생들 수월성 교육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질의응답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나는 꼰대다, 나는 보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꼰대다는 말의 표현이 나는 표현이 보수다는 순한 맞죠. 것과 실제로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극우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메시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지향점은 명확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좀 정제되고 신중한 거는 좋은 거니까.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식 자유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식 경제나 사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복지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할 만한 복지를 대한민국이 겪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 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놓고 해답은 굉장히 옛날식이다. 신 변호사님, 최재형 후보 이야기를 하는 오늘 뭐 그런 토론장은 아니니까요.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근데 뭐 지금 뭐 최재형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나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건 뭐 비슷한 것 같긴 하고. 네, 맞아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YTN TV로 생방송으로 여권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지급이 안 되는 지금 재난지원금 88%로 결정이 났는데 경기도만이라도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뭐 경선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 변호사님? 아니 뭐 경기도지사가 자기 권한 가지고 하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선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보편 지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일전에 한번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근데 이제 뭐 도지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국회의원 권한 이용해 가지고 이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대통령 선거 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뭐 똑같이 해야지. 국회의원 출신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올 연말 되면은 다 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계급장 떼고 하시든가. 예. 천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지사가 100%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편 지급이 저의 신념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전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신념이 당정 협의, 심지어는 여야 합의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분이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분이 국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도 희미한 협치라는 단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처럼 나름대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16개 다른 시도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악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특히 제가 전남 순천에서 요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백제 발언 있고 나서 호남에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특히 전북, 전남, 뭐 광주 솔직히 다 뭐 산업이랄 게 별로 많지가 않고 재정 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데서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결코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본인의 선명성, 우리가 너무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사이다에 물을 너무 많이 탄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다 보니까 지나치게 탄산을 강하게 넣으시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도전 나가는 거 안 된다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반대로 사실은 그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상황인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뭐 지사직 그만두냐 또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급장 떼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지사직이라는 거를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예. 비판 유효합니다. 신 변호사님. 뭐 김문수, 남경필, 홍준표 뭐 다 유지하고서 하셨는데 예. 예,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이 손가락 가르쳐 보면 손가락 세 개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남경필, 홍준표 지사가 지사직 유지하면서 대권 나갔을 때 원희룡 지사가 응원했었기 때문에. 아니 뭐 지사직 뭐 유지 자체는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뭐 정치적이니까 네. 원 지사는 당연히 여당의 1등 후보인 이 지사를 향해서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이 지사도 원 지사를 향해서 제주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 역대 최고인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냐. 이거 다 이거 뭐 자연스러운 정치적 공방이다. 뭐 나쁠 게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권이 뭐 협약식 원팀 협약식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도 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관련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민주당 지지자만 놓고 여론조사한 겁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느냐. 거의 다 지지한다. 그런데 반대로 물었을 때는 지지하지 않겠다. 굉장히 좀 지지하겠다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점이 결국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번에 또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이런 논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특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우리가 음주운전하고 좀 형수한테 말 험하게 하고 이런 예.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역시 우리 최재형이 대안이다. 야 지금 시간 없는데 딱 끊어서 지금 마지막에 공격 들어왔다. 야 대단하네요. 좋았습니다. 캠프에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